신문에 보면요, 트럼프를 파퓰리스트로 묘사하면서 마치 미국을 휩쓴 파퓰리즘이 오늘날 트럼프를 만들어냈다. 이러면서 파퓰리즘은 저열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해서 그들을 자극선동해서 표를 얻는 행위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1789년에 루이 16세의 이 신정적인, 즉 신에 가까운 왕정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일어난 프랑스 당시 백성들의 프랑스 혁명은 뭡니까? 포퓰리즘입니까? 아닙니까? 당시의 귀족이나 기득권 지식인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 포퓰리즘이라고 봤을 겁니다. 1918년경에 러시아에서 이 니콜라이 2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일어난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노동자들이나 이 수병이나 군인들이나 농민들의 저항은 포퓰리즘입니까? 아닙니까? 자, 전 세계의 역사의 변화에 있어서 혁명의 기운은 전부 다 그 시대에 걸맞는 포퓰리즘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요. 성공하면 혁명이 되고 실패하면 파시스트가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스탈린하고 히틀러를 놓고 봤을 때 스탈린도 히틀러 못지않게 나빴죠. 오히려 무솔리니는 스탈린보다 좀 나았습니다. 학살도 안 하고요. 오늘날 히틀러 다음으로 악당이 되어 있는 무솔리니 파시스트. 스탈린하고 대비해 봤을 때 무솔리니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고 소비에트 혁명이라고 하고 트럼프는 파퓰리스트라고 파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언론이나 지식인, 기득권층이 시각이 한마디로 불손하다라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실업이 만연했습니다. 그 전부터도 안 좋았는데요. 부동산 좀 오르고 어쩌고 해서 거품에 다 속아서 있었는데 한 방 딱 맞고 나니까 IMF 같이 전부 껍데기를 벗기니까 이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 껍데기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 있구나. 이걸 다 받고 정신적 트라우마에 미국 사람들이 빠졌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집집마다 가계부채가 증가합니다. 미국의 모기지로 빌린 30년 동안 갚는 집값, 그 다음에 월부로 산 차, 또 렌트비 부터 해서 신용카드 비용,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월세 비용, 통신비부터 해 쭉 돈 들어갈 일, 학비, 어마어마한 학비,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을 하면 그것뿐입니까? 연금, 또 의료보험, 물론 회사에서 케어해주는 사람도 많지만은 오바마 케어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은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실제로 떠안은 미국 남성 가장, 자, 마초들입니다. 내 죽어도 우리 집은 내가 먹여 살린다. 이런 사람들이 이 완전히 내가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에 무슬림 입국 금지,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 추방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미국의 백인 주류 사회에 마음을 얻은 트럼프가 나쁜 사람입니까? 무슨 국제적 동맹관계니 뭐니 그거 잘 모르겠고 어쨌든 미국 국민들 다 죽이면서 그런 나라에 가서 전쟁한다고 돈을 쓰는 조지 W 부시나 오바마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솔직히 없는 집 자식이 군대 가서 이라크, 아프간에 가서 죽어가오면 미국 국민들은 그걸 애국어로 받아들이고 성대하게 위로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왜 없는 집 자식이 정말 대학 가려고 취직하려고 군대 갔다가 죽어서 오고 있는 집 새끼들은 대학교에 기부금 입학해서 또 아버지 백으로 좋은 직장에 가서 상층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이것이 옳은 시스템인가? 실제로 미국의 켄터키나 와이오밍 산골에 사는 없는 집의 자식이 미국 사회에서 주류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백인이라 해도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백인 남성들은 트럼프를 정직한 지식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응답자의 38%가 출구조사 때 변화를 원한다 했고요. 미국이 미국을 변화시킬 후보를 찾는다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국제 간의 외교적, 통상적, 또 환율을 둘러싼 마찰, 동맹적인 관계에 있어서 마찰, 이런 것들이 글로벌 정치를 위기로 빠뜨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하는데요. 자, 미국 사람들은 일단 미국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거꾸로 한번 봅시다. 지금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요, 미국 우선주의 세계를 강타한다. 트럼프 경제는 미국만 잘 사는 세상, 그것도 잠시만. 자, 이런 기사를 쓴 사람들은요, 좀 왼쪽 좌파일 건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세계화를 하고 글로벌리즘에 의해서 신자유주의를 통해 가지고 시장과 노동과 금융을 완전히 열어 제끼고 물건이 전 세계를 싼 노동력에 의해서 생산되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 자본이 전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투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좌파의 논리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원래 몇 년까지만 해도 골수 좌파의 논리는 반세계화였지 않습니까? 한국도요?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다 개처럼 짓고 할 때가 2008, 9년의 한국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면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미국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능하겠냐? 결국은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질 거다. 너네 이기주의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좌파적 시각에서 말을 하려면 논리가 기존에 해오던 좌파의 논리와 맞아야 되고, 우파적으로 비판하려면 우파적 논리와 맞아야 되지요. 자,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강대국이, 거대 자본이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착취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열어 제껴서 이 적은 나라의 국민들을 죽인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라는 부분에 대한 이 좌파적 시각을 가진 경제학자나 지식인들의 논리였습니다. 자, 거기에는 이윤 극대화, 투기 극대화의 논리만이 있을 뿐이고 결국 이 약한 고리에서 집중적으로 착취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60, 70년대에 플랜테이션 농업, 즉 열대지방에 가서 농장을 해서 그 지역의 국민들을 노동자처럼 해서 다국적 기업이 돈을 벌어간다. 바나나, 뭐 커피 공장, 뭐 고무 공장,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좌파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라 해야 됩니까? 그래, 이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트럼프가 갖고 왔다. 이제 이 거짓인 무슨 시장 경제를 전 세계로 확대시킨 이런 글로벌리즘, 그리고 무역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이제 종말을 고했다. 다시 세상은 좌파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좌파들이 트럼프를 씹어대고 있습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전 세계는요,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트럼프를 씹은 사람이 폴 크루거만인데요. 미국은 우리가 몰랐던 나라다. 우리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몰랐다. 트럼프 당선은 전 세계의 불황을 초래할 거다. 트럼프 당선에 충격을 받았고 미국은 실패한 나라다. 미국의 로맨스는 끝났다. 이 친구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뜬 약간 좌파적 경제학자인데요. 이 친구 말하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힐러리식으로 신자유주의를 하는 것이 옳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전부 자기 모순에 빠져서요, 철학과 깊이가 약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를 강타한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를 갖다가 끌어오면서 만드는 시스템인 각종 제도들이
이제는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다. WTO 세계무역기구, 핵비확산조약 NPT,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UN, 이런 미국이 전후 70년간 구성해온 체제들, 여기에 IMF도 포함되고 있을 수 있겠고 IBRD도 포함될 수 있겠고 세계은행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트럼프 당선으로 전부 다 7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국가 안정체제를 부정당하게 되었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2차 대전 후에 70년 동안 군사 질서,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질서, 그 다음에 개인 경제 질서, 금융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도로, 기구로 이렇게 띄웠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싹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가 지금 군사, 외교, 안보, 경제, 금융 쪽에 이렇게 등장시키려고 하는 인사들 몇 면이 이 자유무역에 반대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매파로 냉정한 군사 정책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다. 92년 보스니아 사태 때 봉쇄 정책이 아닌 군사 개입으로 세르비아 공화국을 제압해버려야 된다. 테러 지원국이 무슬림에 무기를 공급해서 반대 세력을 꺾어야 된다. 이런 네오콘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 옆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가장 언급이 되는 마이크 플린이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미군 철수를 반대하면서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주장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이 될 것으로 언급되는 제프 시엑스는 미민자의 유익을 적극 규제하고 일자리 제공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아메리칸 퍼스트다, 미국 우선주의다, 신고립주의다고 하면서 대외적인 군사 개입 정책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트럼프 주변에 공화당에서 그래도 편들고 쓸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갖다 쓰는 거지,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과도 전혀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국 국내 정책, 그리고 이민 정책, 그리고 각종 동맹 안보 정책, 그리고 각종 무역 경제 정책이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국가 기구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때문에 잘 살던 나라들이 지금 트럼프가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이것이 트럼프 쇼크고, 결국 미국만 잘 살게 하려다 보면 전 세계가 불안정해질 거고, 그리고 미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즉 미국에서 흑자를 많이 받아가는 나라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을 더 쌓아서 전 세계 무역량이 위축되어서 전 세계의 경제가 붕괴되고 금융도 붕괴되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 한국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북한과 평화적인 교류나 협력을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트럼프가 되어서 한국의 불안 요인이 가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트럼프가 되어서 한반도의 불안 요인이 가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전제의 배경은 트럼프가 돈이 안 맞으면 주한미군 철수시켜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한미군 철수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말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 연방 대법원도 우클릭하고 총기 규제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PP도 폐기하고 모든 중국산에 45% 관세를 매기겠다. 자, 그렇게 변화의 민심에 걸맞게 방향을 바꿀 거고, 미국 연준 FRB라고 부르는 조직은 결국 거품뿐인 거짓 경제를 만들어내고 월가의 앞잡이 노릇을 수행해왔다. 그래서 이런 FED라고 부르는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은 거짓 경제를 돈을 찍어내어서 만들어왔고 미국 경제를 갖다가 망치는 1등 책임자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를 더 왜곡시킨 장본인들이고 궁극적으로 친월가적이다라는 비판을 트럼프가 해왔습니다. 자, 트럼프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의장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고 거품뿐인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칼을 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트럼프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선거 기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세계 경제가 붕괴된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월가입니다. 월가가 자신의 영향력에 있는 언론들을 동원해서 오피니언 리더들, 교수들을 동원해서 그걸 전파하고 또 세계의 월가와 연합대인 투기꾼들이 그거를 전파하면서 트럼프가 되면 전 세계의 경제가 붕괴될 거라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내렸던 한국의 주식시장은 오늘 더 올라갔습니다. 어제 내렸던 것보다요. 코스피가 44.2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000이 넘었습니다. 뭐가 쇼크가 있어요? 자, 트럼프는 돈을 풀어서 장난을 치는, 즉 이 본원적인 제조업의 증가에 기인하지 않는 인쇄기에서 돈을 막 찍어내어서 뿌리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정책에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요. 트럼프의 정책이 파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기존의 미국의 시스템과 정치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거나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기존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나 글로벌 국경 개방이나 무역이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한국을 위해서도 더 이상 수출 주도형 이런 경제 모델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종말이 한계가 있는 모델입니다. 세계 장기 불안과 공황적인 상황과 저성장 시대에 한국이 이전처럼 수출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더 기대어 이렇게 흡수되다가는 어느 날 중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한국 경제는 중국의 충격으로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중심의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 나가 있는 기지들에서 헐값으로 제조해서 대외적으로 물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런 한국 기업들의 형태는 시정돼야 된다. 미국에 가서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미국의 임금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자동차라든지 몇 개 분야에 한국보다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이 60%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실질 임금이 미국이 훨씬 쌉니다. 한국에 아마 10대 대기업이 하는 그 공장에 국내 근로자들, 그 국내 근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솔직히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임금보다 미국에 가서 생산하는 임금이 더 쌀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쟁력 없으면 글로벌 할 필요가 없죠. 중국에 가서 요즘 재미 봅니까? 못 보잖아요. 중국에도 임금이 오르고 각종 규제가 심화되었어요. 자, 제가 요약하자면 트럼프가 미국의 70년 전후 질서를 붕괴시킨다. 트럼프가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자유무역 개방 이런 제도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 여기에 핵심은 뭔가 하면 금융자본가들입니다. 자, 물품이 이동해서 얻는 수익보다 실제로 금융자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방에 뽑아먹는 것들이 훨씬 큽니다. 자, 이들이 트럼프가 되니까 지금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가 글래스-스티글 법안이라는 부분을 부활시키지 않겠는가. 빌 클린턴 때 폐지했던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금융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초국적,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는 다국적 기업들과 해지 사모펀드들 그리고 이런 금융투기적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척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선거 기간에 월가가 하도 자신을 애를 먹이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을 보면 나는 월가와 그쪽 사람들을 잘 안다. 월가가 끼친 해악은 무시무시할 정도다. 당선되면 월가가 제대로 지멋대로
이렇게 까불도록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힐러리는 절대 월가를 개혁할 수 없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소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월가의 대변인인 힐러리가 선거에 져버렸습니다. 자, 미국 정계에서 월가에 가장 끈끈하게 유착되어 온 사람이 힐러리입니다. 뭐 그 사람이 월가에 가서 골드만삭스 등의 강연을 하고 얼마를 받아쳐먹고, 자, 그러면서 월가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했는가는 잘 알 겁니다. 자, 이런 힐러리에 대해서 오늘날 미국의 이 월가의 앞잡이에 불과한 이런 자에 대해서 또 다른 월가의 앞잡이인 유명한 그 사람이죠. 랩스스와 올리버 나무라는 책을 쓴 작가 토마스 프리드먼은요, 힐러리가 골드만삭스에 가서 그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을 빨아주는 이야기들을 듣고 힐러리가 오늘날에 미국에 필요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말 미국의 지식인이라는 것과 이런 정치인과 월가의 관계가, 언론가의 관계가 얼마나 웃기고 자빠졌습니까? 오늘날 미국에 있는 파퓰리즘은요, 누가 미국을 망치는가, 누가 전 세계를 망치는가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요, 학습되지 않고 교육받지 않았지만 감각으로 느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해오면서요. 저 사람들이 사는 세상, 할리우드 배우들이 사는 세상, 그리고 그것은 LA의 산타모니카나 그 근처에 좋은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버리 힐즈, 그 다음에 저기 올라가면 팔로알토, 옛날에 안철수 대표가 살던 팔로알토, 그 다음에 그 옆에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실리콘밸리, 거기에 가면 또 와인으로 유명한 나파밸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사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이 뉴욕과 그 교외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특권층인가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오늘날의 미국 사회는 썩은 정치인, 그리고 뒤에서 돈으로 탈세와 그 다음에 매수와 그 다음에 법 개정,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노는 초월한 슈퍼 자본주의적인 다국적 기업과 월 자본가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뒤에서 빨아주기 바쁜 언론과 한마디로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문화계에서 이런 것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미국을 망가뜨리면서 입으로는 자신들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냐 정치적 올바름을 이야기하는데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시골 마을에 가면 선술집, 펍 같은 데서 TV를 보다가 똑똑한 척 지잘난 척 하는 놈이 나와서 왈왈거리면 맥주잔을 던져버리는, 예? 미국 시골 마을에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성, 그것이 오늘날 트럼프를 만들어낸 현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요지는요, 서민들이 반발을 하면 그것이 파퓰리즘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견디지 못해서 기존 체제를 뒤집는 혁명이지 파퓰리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 혁명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고, 여기까지 오는데 150년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